자, 디자인할 때 컨트라스트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얘는 사실 제가 UI 디자인할 때 집중적으로 설명을 하려다가 어차피 컨트라스트도 알아야 지금 벤치마킹을 할 때 여기는 대비가 잘 돼 있구나 안 돼 있구나라는 걸 판단하고 여러분이 정보를 수집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미리 살짝 좀 땡겨서 설명 좀 할게요. 자, 일단은 컨트라스트에는 대비를 주는 건 강조를 하려고 대비를 주는 거고요. 대비를 줄 때는 색 대비를 주는 방법이 있어요. 지금 보면 가운데 도트만 색을 다르게 해서 저게 강조의 의미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색 대비로 구분하는 방법이 있고, 색 대비를 줄 때는 어떤 식으로 가는 게 좋냐면 지금 왼쪽에 있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 색 대비고요. 오른쪽은 바람직한 색 대비입니다. 자, 저 색 대비가 어떤 게 바람직하고 어떤 게 바람직하지 않냐는 뭐로 판단이 되냐면 저 채도에 따라서 판단이 돼요. 지금 보면 일단은 완전 보색 대비죠. 지금 파란색과 빨간색으로 해서 저렇게 하는 것보다는 같은 계열에서 지금 오른쪽 걸 보면 여러분 지금 머릿속에 그 초등학교 때 배웠을지 모르겠지만 색상환을 그려야 돼요. 색상환에서 이렇게 0도에서 360도 하면 그거는 색상, 그죠? 그리고 안에서 바깥으로 가면 채도가 높고 낮아지는 거고, 위로 올라가면 명도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기에서 지금 얘는 같은 색상에서 채도만 조절을 해서 대비를 주고 있다고요. 오른쪽 거 얘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대비를 가야 훨씬 더 보기 편하는 거지, 얘는 대비가 너무 지금 모두 다르니까 색상도 다르고 채도도 너무 세요. 그래서 대비가 안 좋은 예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그래서 색 대비를 줄 때 지금 보면 같은 빨간색, 여기 이 계열에서 얘는 채도를 100%로 놓은 거고, 요 뒤에 있는 배경의 색깔은 채도를 요것만 낮췄다고요. 지금 보면 S가 채도예요. 세츄레이션에서 채도인데 그 채도가 왼쪽에, 글씨는 지금 100%, 뒤에 백그라운드는 채도를 16% 정도만 낮췄다고요. 대비를 줄 때. 지금 얘는 디자인을 할 때도 뒤에 백그라운드가 있고 제목의 설명이든 뭐의 설명이든 들어올 때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실패할 확률이 거의 적어요. 채도로만 조절을 해서 하시면 이렇게 접근하실 수가 있겠고, 이게 색 대비를 주는 방법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방법. 그 다음으로는 크기를 이용해서 대비를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즈를 대비를 해서, 지금 저 동그라미면 조금 크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비를 줄 때 이 대비는 뭐하고 연동이 되냐면 여러분이 폰트의 위계를 잡을 때도 얘가 사용이 돼요. 폰트의 위계를 잡을 때 지금 보면 제일 위에 있는 This is title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타이틀이에요. 그 타이틀을 지금 여기 패러그래프의 폰트 사이즈가 10픽셀이라고 한다면 얘는 40픽셀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얘는 2픽셀. 그래서 지금 요 범위가, 이게 간혹 이 텍스트의 위계를 잡을 때 실수하는 게, 폰트 사이즈, 패러그래프의 폰트 사이즈가 16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그 다음에 중요한 거,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폰트 사이즈가 이렇게 커지는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 게 훨씬 더 좋으냐면 이렇게 되는 게 훨씬 좋아요. 살짝 곡선이 있어서 16픽셀 다음에 무조건 32가 아니라 그보다 살짝 작은 28픽셀, 32픽셀, 48픽셀 이런 식으로 가야 훨씬 더 뭐랄까요, 강조가 될 건 되고 덜 될 건 덜 되고, 그런 식으로 위계를 잡으실 수가 있어요. 맨 처음에 이제 본격적인 디자인이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의 실기 과제도 있지만 스타일 가이드를 만들게 되어 있어요. 스타일 가이드에서는 요 폰트 위계가 가장 중요해요. 외문서도 문서라고 했어요. 그냥 페이퍼에 있는 문서하고 똑같다고요. 그 문서에 위계가 잡혀 있는 것처럼 외문서도 위계가 정확하게 잡혀 있어야 돼요. 비주얼적으로, 그리고 코딩할 때도 위계가 정확하게 잡혀 있어야 돼요. 간혹 보면 겉모습은 번지르르한데 코드를 살펴보면 안에 위계가 하나도 안 돼 있는 게 있어요. 나중에 코딩할 때 설명하겠지만 안에 있는 제목들만 쫙 추출을 해서 이 페이지의 위계를 잡아주는 서비스가 있어요. 거기에 딱 돌려보면 겉모습은 번지르르면 안에 진짜 엉망인 사이트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게 기본이에요. 그게 기본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앞으로 염두에 두고, 지금 얘가 이렇게 잘 돼 있는 사이트를 지금 벤치마킹 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레퍼런스 조사 분석할 때에 위계가 잘 돼 있는 것들 잘 보시라고요. 그리고 보신 다음에 아 여긴 정말 잘 돼 있는 것 같아 라고 하면 큰 제목, 소제목 그리고 본문의 폰트 크기를 몇으로 했는지도 잘 메모를 해놓으세요. 그걸 그대로 가져와서 여러분 디자인할 때 코딩할 때 참조하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벤치마킹을 하시는 게 좋아요. 다음으로는 공간을 이용해서 대비를 주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스페이스의 컨트라스트라고 해서 지금 누구를 강조하고 싶은 겁니까? 오른쪽 하단에 있는 녀석을 강조하려고 여백을 저렇게 줬다고요, 공간을.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그냥 다 동일하게 간격을 주는 게 아니라 공간을 이렇게 줌으로써 위계를 잡을 수 있는데 이것도 폰트의 위계하고 연동이 돼요. 폰트의 위계하고 연동을 한다라고 하면 지금 이미지가 있고 타이틀이 있고 소제목이 있고 본문이 있는데 이 간격이 제가 어제 디자인을 할 때는 위에 뭐 세 줄, 아래 세 줄, 그리고 가운데는 두 줄 이런 식으로 공간을 차등적으로 뒀어요. 그러니까 내용을 구분하는 그 단위에 따라서 동등한 것끼리 가면은 예를 들어서 한 칸, 그거보다 내용이 다른 걸 가면 두 칸, 그거보다 더 큰 범위로 내용이 갈라진다라고 하면 세 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여기가 여기에 간격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저걸 먼저 세팅하고 가는 거라고요. 언제? 스타일 가이드에서. 그래서 스타일 가이드가 잘 돼 있으면 디자인할 때 그걸 그대로 가져와서 내용만 바꾸면 되기 때문에 빠르게 디자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위계가 잘 잡혀 있는 디자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다 합쳐가지고 대비를 만드실 수도 있어요. 쉐이프를 다르게 하거나 또는 이런 식으로 폰트의 스타일을 다르게 한다거나 해서 쟤는 중요하니까 밑줄도 있고 그리고 사선으로도 한 거겠죠. 이런 식으로 위계를 잡아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대비에 대한 거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대비를 만들 때 이제 백그라운드와 대비를 만드는 방법은 어떤 게 있는지 볼게요. 지금 어떤 게 눈이 덜 필요할까? 그래서 tolerate는 참는다라는 뜻이니까 어떤 게 더 편하고 오래 볼 수 있는 거냐 이겁니다. 왼쪽과 오른쪽에서 오른쪽, 그죠? 오른쪽이 훨씬 더 편해요. 왜냐면 왼쪽은 정말 너무 색깔들이 쨍쨍합니다. 채도도 브라이트니스도 다 그냥 최고예요. 이렇게만 디자인을 하시면 정말 필요한 사이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색깔을 쓰실 때도 저렇게 오른쪽처럼 살짝 밝기와 채도를 낮춰서 디자인을 하실 필요가 있고 벤치마킹 할 때도 그런 걸 유심히 보시라고요. 어떤 사이트가 보기 편한가. 브라이트니스를 올리면 당연히 색깔이 가볍게 될 거고 섀도우 레이트를 낮추면 회색 톤으로 살짝 바뀌지만 어쨌든 색 대비를 만들 때 저 섀도우를 이용해서 대비를 만들었던 것처럼 낮추면 사람들이 눈이 좀 편해져요. 자, 그 다음에 왼쪽 오른쪽에 있죠. 저 V 표시되어 있는 게 바람직하다는 얘기예요. 왼쪽과 오른쪽에서 어떤 게 더 사용자의 이목을 끄냐 이겁니다. 끌 때 눈이 필요하지 않게 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지금 왼쪽은 배경색을 저렇게 주고 안에 텍스트를 흰색으로 줬지만 오른쪽은 차라리 지금 중요한 게 뭐예요? 저 사인업이 중요한 거거든요. 회원 가입이 중요한 거거든요. 구매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저 중요한 거에만 저렇게 하이라이트 컬러를 적절히 주는 게 좋고 저 컬러도 채도가 100%로 돼 있으면 힘들다고요. 색깔을 쓰실 때. 그래서 80이나 90 정도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배경색을 주고 싶다라고 한다면 아까 맨 처음에 컬러 세터레이션에서 봤던 것처럼 오른쪽처럼 채도를 조금 더 낮춰서 왼쪽은 지금 브라이트니스와 이런 것들이 레벨이 안 맞아요. 근데 오른쪽은 배경색의 밝기와 채도를 낮춰서 훨씬 더 눈이 덜 필요하게 해준다고요. 맨 처음에 요걸 잡는 것들이 훈련이 좀 필요해요. 그리고 이렇게 잘 돼 있는 사이트를 잘 수집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만의 컬러 차트를 만들어 놓는 게 좋아요. 이건 아직 우리가 벤치마킹을 지금 하고 있는 와중이기 때문에 시기상조긴 하지만 만약에 이 컬러를 하나 만들었다면 거기에서 채도를 지금 위에 보면 얘들은 채도를 100%로 놓고 뭐만 조절을 했냐면 색상은 이 휴니까 색상은 그대로 놓고 채도만 밑에 있는 요 세터레이션만 바꿔서 보여주고 있다고요. 이렇게. 그리고 플러스 왼쪽은 채도만 바꾼 거고 오른쪽은 채도는 그대로 두고 브라이트니스만 살짝 낮춰서 팔레트를 만들고 있다고요.
그러면 이렇게 해놓으면 이게 만약에 메뉴 내비게이션의 바의 백그라운드 밑에 있는 게 살짝 뭐 한 1, 2픽셀 정도의 하이라이트 컬러 그리고 위에 얘가 메뉴의 글씨처럼 이렇게 올라오면 편한 내비게이션이 된다고 위에 메뉴를 구현할 때 색깔을 쓰실 때 이렇게 하고 요 범위 내에서 쓰시는 거예요. 이 컬러의 베리에이션 할 때 조금 더 나가면 이런 식으로 여기에서 섀도우와 브라이트니스만 조절을 해서 이런 식으로 팔레트를 만드실 수 있어요. 위에는 색상 그대로 두고 채도만 바꾼 거, 얘들은 브라이트니스하고 채도를 한꺼번에 바꾼 거, 올라갈수록 채도가 높은 거, 아래일수록 채도가 낮은 거, 이런 식으로 본인만의 팔레트를 만들어 놓으면 여기에서 쓰기가 굉장히 편해요. 일단은 색깔은 지금 이건 이제 하나한 색상 가지고 베리에이션을 한 거고 웹 디자인을 할 때 색상은 보통 한 많으면 3개까지는 써요. 주 색상을. 그러면 그 색상별로 이렇게 스킴을 컬러의 저 스킴 계획을 만들어 놓으면 색상을 쓰실 때 고민 없이 저기에서 콩콩 찍어서 컬러 피커로 콩콩 찍어서 만드시기 되게 편합니다. 그래서 잘 쓴 사이트를 보여드리면 왼쪽 거는 배드 그린이라고 나와 있고 오른쪽은 굿 그린이라고 나와 있죠. 왼쪽은 그린을 쓰긴 썼는데 채도를 너무 낮췄어요. 그죠? 그러니까 대비가 너무 약한 거고 오른쪽에 사이트 다 살아 있습니다. 들어가서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얘가 보면 글쎄 리뉴얼이 되지는 않았겠지. 네. 이런 색깔들 지금 이 그린을 잘 쓴 사이트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 이 배경색도 그린색의 채도를 쫙 낮춰서 배경색을 한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 색깔이 있다고요. 요거랑 좀 전에 슬라이드로 보여드린 것처럼 이런 식으로 그린색을 적절하게 쓴 사이트를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레드 컬러를 잘 쓴 사이트들 블루들 잘 검토를 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타겟으로 잡은 사이트의 주색상은 뭐로 해야 될까라고 하면 그 주색상이 지금처럼 블루다 레드다 그린이다 만들어졌으면 그 그린을 잘 쓴 사이트를 수집을 해야 되는 거라고요. 그래야 여러분 디자인에 반영할 수가 있으니까. 자, 서체는 디자인할 때도 제가 가독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가독성은 2가지가 있어요. 읽기 쉬우냐, 그리고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기, 글씨 하나하나를 구분하기 쉬우냐라는 가독성이 있고, 그 다음에 글을 읽기 쉬우냐라는 가독성이 있다고요. 자, 레서빌리티는 글씨를 구분할 수 있냐예요. 자, 왼쪽에 예를 보시면 어떤 게 I고 L인지 구분이 되십니까?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럼 저런 폰트를 쓰면 안 된다고요. 이렇게 I와 L이 구분될 수 있는 폰트를 쓰셔야죠. 영문 폰트를 쓰실 때 만약에 그게 readability예요. 글씨를 구분할 수 있냐. 두 번째는 폰트를 고르실 때도 어떤 걸 고르시는 게 좋냐면 문자의 비율이 크면 클수록 읽기가 더 쉬워집니다. 여기서 보면 오른쪽 게 훨씬 더 쉽다는 얘기예요. 읽기가. 얘가. 지금 소문자가 대문자가 거의 육박하게끔 커요. 얘는 이 폰트는. 이런 폰트는 읽기가 불편하다고요. 영문 폰트를 써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훨씬 더 읽기가 쉽다고요. 대비가 큰 것들이 읽기가 쉬워요. 가독성을 보자라고 하면 지금 안에 얘는 공간이 너무 좁아요. 얘는 공간이 넓고 이렇게 안에 공간이 클수록 훨씬 더 읽기 쉬운 폰트예요. 영문 폰트를 고를 때 쓴입니다. 글씨가 많은 건 글씨가 작은 건 강조할 때 볼드나 이렇게 두껍게 처리할 수 있지만 글씨가 많은 것들을 볼드 처리하면 오히려 읽기가 불편합니다. 왼쪽에 보면 왼쪽에 패러그래프인데 다 볼드로 처리했잖아요. 두껍다고요. 저러면 오히려 읽기가 더 불편해요. 오른쪽처럼 글씨가 많은 것들은 볼드 처리하는 게 아니에요. 다 원래 폰트가 가지고 있던 레귤러 그 폰트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볼드가 아니라. 그다음에 비율이 한글도 마찬가지예요. 한글도 영문도 마찬가지고 이 비율이 정사각형인 게 간혹 있어요. 폰트들 이건 정사각형은 아니지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와 지금 얘는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떤 폰트가 더 보기 좋으냐면 날씬한 게 훨씬 더 보기 좋아요. 디자이너 가끔 이제 웹 디자이너 하는 분들이 이거는 웹 디자인에서는 쓰면 안 되는 방법이지만 편집 디자인 할 때는 글씨가 뭐 나누기든 뭐든 그래픽을 잡을 때 폰트를 쓰는데 폰트가 그냥 있으면 안 이쁘니까 포토샵에서 자간 옆에 있는 글씨 사이사이 간격을 더 줄이는 옵션이 있어요. 그래서 개를 이용해서 마치
한글에 이런 거 치면 장평을 줄여서 디자인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포토샵으로 설명을 하면 자 이런 글씨가 있다라고 해봐요. 그래서 얘를 썼더니 얘 조금 더 날씬하면 이쁠 것 같아서 컨트롤 T 해보면 지금 여기에서 뭐를 조절하시면 안 되냐면 웹 디자인에서는 이걸 조절하시면 안 돼요. 장평 얘를 조절하시면 안 돼요. 지금 TT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얘를 70 이렇게 줄이면 더 날씬해지잖아요. 그죠? 근데 저렇게 줄여버리면 이거는 코딩으로 구현은 불가. 저건 그냥 그림으로 저장해야 된다고요. 얘는 돼요. 얘는 사이사이의 간격 얘를 조절하면 우리가 나중에 CSS로 얘가 20 조금 더 넓은데 또는 조금 좁은데 또는 이렇게 줄일 수 있잖아요. 이건 코딩으로 가능하다고요. 글씨 하나하나의 비율은 살아있고 사이사이의 간격을 조절한 거 아닙니까? 이건 가능하지만 얘를 줄이면 안 된다고요. 장평이라는 저 녀석을 줄이면 안 돼요. 줄일 거면 아예 원래부터 폰트의 비율이 날씬한 걸 고르셔야 되는 거예요. 좀 전처럼 요런 걸 고르셔야 된다고요. 아시겠습니까? 글자 사이의 간격도 지금 위에 거는 조금 넓고요. 아래 거는 조금 줄였어요. 그래서 글씨가 너무 글씨 사이의 간격이 크면 글씨가 한눈에 안 들어와요. 읽기가 불편해져요. 그래서 레터 스페이싱을 조금 조절해서 줄이실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아까는 readability라고 해서 글씨 하나하나를 구분을 할 수 있냐 없냐였지만 이번에는 readability예요. 읽기 쉬우냐 이거예요. 왼쪽 오른쪽 당연히 오른쪽이 읽기 쉽죠. 그죠? 사이 간격도 잘 돼 있고 그리고 뭐도 잘 돼 있냐면 줄 간격도 여기 우리는 이제 CSS 용어로 치면 라인 하이트도 잘 돼 있다고요. 그죠? 높이가 얘는 너무 촘촘하고 그래서 라인 하이트와 레터 스페이싱과 그러니까 자간과 행의 높이를 적절하게 조절을 해서 읽기 쉽게끔 만들어 줘야 된다고요. 이게 잘 돼 있는 사이트를 또 수집을 하시는 거죠. 이런 걸. 폰트를 쓰실 때 대표적으로 폰트는 두 가지가 있어요. 명조체와 고딕체가 있어요. 명조체는 어떤 게 명조체냐면 한이라는 글씨를 쓰면 이런 식으로 꼬리가 있는 것들이 명조체예요. 꼬리는 영어로 쉐리프입니다. 그래서 쉐리프가 명조체예요. 그러면 고딕체를 쓴다라고 하면 어떻게 쓰겠습니까? 그냥 이런 식으로 짠 하고 쓰죠. 꼬리가 없죠. 불어로 없다라는 건 산스입니다. 그래서 산스 쉐리프 하면 꼬리가 없다라고 해서 명조체라고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쓰시는데 주의점은 뭐냐면 여러분이 책 같은 걸 보면 보통 활자로 되어 있는 책들은 텍스트의 서체는 다 대부분 명조체예요. 이렇게 프린트로 되어 있는 인쇄물의 글씨는 다 대부분 명조체라고요. 거기에서 타이틀만 간혹 고딕체를 써요. 그런데 이 화면으로 보는 거는 명조체는 이렇게 꼬리가 있는 명조체는 긴 시간을 봐도 필요하지 않은 글씨체예요. 그래서 책에 많이 쓰는 거예요. 그럼 화면에서는 뭐를 많이 쓰냐면 그렇게 긴 시간을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명조체를 보다 고딕체를 많이 쓴다고요. 여기에 이렇게 돼 있는 것보다는 오른쪽이 고딕체지 않습니까? 이런 고딕체를 쓴다고요. 영문 폰트든 한문 폰트든 한글 폰트든 글씨가 많은 것들 웹페이지에서 글씨가 많은 거에는 대부분 명조체 대신에 고딕체를 써요. 그래 눈이 덜 필요합니다. 어차피 많이 보지도 않을 거고 근데 책으로 되어 있는 거는 대부분 명조체를 많이 쓴다고요. 그래서 적절하게 타이틀과 본문의 그 서체를 바꿔가면서 하시는데 대부분 타이틀은 조금 강조하고 싶으면 명조체를 쓰고 본문은 대부분 다 고딕체를 써요. 참조하시고 자,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제가 행의 높이와 황금 비율을 말씀을 드렸어요. 글씨가 16픽셀이면 황금 비율이 28에서 29 정도다. yani 26, 27, 28 그 정도예요. 그죠? 글씨 하나가 있고 이 줄 간격이 얘가 16픽셀이라고 한다면 이 높이가 26, 27 그 정도 된다고요. 곱하면. 그래서 행의 높이를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쓰시는 폰트에다가 요걸 곱하시면 돼요. 1.618이라는 걸 곱하면 황금 비율이 나와요. 밑에 이거 혹시 지금 이 슬라이드 보고 계십니까? 링크 한번 들어가 보시겠습니까? 자, 만약에 16픽셀이다. 그래서 황금 레티오를 하면 얘의 행의 높이가 이게 검사하면 나올라나?
라인 하이트가 몇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1.618이라고 곱해 있다고요. 지금 패러그래프 여기에서 검사를 해봤어요. 요 라인 하이트가 이걸 이렇게 키우면 당연히 사이가 벌어지는데 저 크기를 1.618 이렇게 하면 읽기 쉬운 행간이 된다고요. 행의 높이가 된다고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쓰는 거에 따라서 나는 본문의 크기를 조금 작은 거 12로 할 거야. 그러면 라인 하이트는 어쨌든 그게 몇이든 간에 거기에 1.618을 곱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벤치마킹 할 때 또는 디자인 할 때 또 신경을 써야 되는 건 글의 길이입니다. 무조건 긴 게 좋은 게 아니라 이것도 비율이 있어요. 사람들은 이거보다 길어지면 안 본다는 얘기예요. 안 읽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웹페이지 디자인을 할 때의 적절한 건 아이디얼 레인지는 몇이랍니까? 이 정도 너비래요. 가로로 60글자. 이게 PC, 이건 PC고요. 모바일에선 또 달라요. 모바일에선 더 줄어드니까 글씨가 더 조금뿐이 안 들어가요. 모바일에서는 30에서 40글자. 이런 걸 잘 지킨 거를 또 잘 수집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디자인에 반영을 하라는 얘기고. 다 중요하대요. 다 대문자로 이러면 어떤 게 중요한지 눈에 들어오지도 않죠. 대문자로 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죠? 염두에 두실 건 색 대비입니다. 자, 지금 화면으로 볼 때도 지금 스크린이 딱 적당하네요. 위에 게 잘 안 읽혀요. 위에 게 지금 배경하고 글씨가 잘 안 읽히지 않습니까? 지금 요거 있잖아요. 요게 색 대비의 비율이에요. 4.5대 1 이상을 지켜야지만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저게 뭐냐면 웹 접근성이라고 해서 여러분은 지금 잘 걸어 다니시고 아무 불편 없이 잘 보시고 잘 들으시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의 반대. 잘 거동이 힘들고 손도 간신히 손가락 하나 클릭 한 번 할 수 있을 정도로 사지가 좀 불편하신 분들이나 녹내장, 백내장 또는 색약이 있거나 그래서 보는데 불편하다거나 또는 시각이 안 좋거나 청각이 안 좋은 분들까지 다 포함해서 여러분이 만드는 사이트는 그 양반들도 내용을 이해하고 로그인하고 검색하고 구매하는데 전혀 이상이 없게 만드는 게 웹 접근성이라고요. 거기에 항목 중에 하나가 저거예요. 색대비. 색대비가 우리가 보기에는 뭐 별거 아닌데 라고 할 수 있지만 지금 여러분이 눈이 다 건강하니까 그런 거고 눈이 건강하지 않은 분들은 이것도 못 읽어요. 이거 못 읽어요. 그래서 색대비를 4.5 이상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 그러면 여러분이 벤치마킹 할 때 지금 현재 타겟 사이트가 색대비가 안 돼 있어요. 좀 읽기 불편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현황 분석해서 이게 문제점이 있으니까 저는 웹 접근성에 맞춰서 리뉴얼을 해볼래요 라고 해서 컨셉을 잡으셔도 된다고요. 아시겠습니까? 다 잘 돼 있는데 웹 접근성이 꽝이야. 그러면 그거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리뉴얼 방향을 잡으셔도 된다고요. 색 대비를 봤고요. 그 다음에 폰트를 쓰실 때는 저기 있는 폰트들은 다 웹 폰트라는 얘기는 사용자 컴퓨터에 저 폰트를 설치하지 않아도 사이트에 들어오는 순간 실시간으로 해당 컴퓨터에 폰트가 설치되는 게 아니라 폰트를 구현해서 보여줘요. 브라우저가. 그럼 저 폰트를 쓰면 나중에 코딩할 때 그림으로 안 바꿔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디자인할 때 웹 폰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폰트를 그럼 웹 폰트를 많이 쓰면 좋겠네 라고 해서 화면처럼 웹 폰트를 저렇게 수만 가지를 써놔버리면 웹 폰트도 용량을 차지해요. 컴퓨터에서 보여지는 것들은 다 데이터입니다. 데이터가 쌓이면 당연히 트래픽이 늘어요. 트래픽이 늘면 1초, 2초, 3초 내에 안 뜨는 사이트가 돼버릴 수도 있다고요. 또는 폰트를 잘못 써버리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폰트가 로딩되는 순간까지 기다렸다가 폰트가 로드가 되면 폰트가 핑 바뀌는 사이트가 간혹 있어요. 분명 딱 봤을 때는 굴림체나 도둠체였는데 조금씩 남은 시간이 바뀌면 나는 고데기든 뭐 필기체든 이렇게 바뀌는 사이트가 있는데 그 사이트는 치명적으로 폰트를 너무 많이 쓴 거예요. 로딩. 아니면 폰트가 무거운 걸 로딩을 했거나 그래 버리면 안 돼요. 폰트도 빠르게 떠야 되니까 개수를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폰트를 쓰실 때는 그 폰트가 원래 가지고 있는 스펙이 큰 것들을 쓰시는 게 좋아요. 원래 가지고 그냥 하나만 로드했는데 거기에 폰트의 두께 300이니 400이니 200이니 이렇게 했을 때 온전하게 잘 반영을 해주는 폰트가 있는가 하면 폰트를 구글의 폰트에서 아무나 한번 들어가 보면 커스터마이즈를 할 때에 여기에 이렇게 폰트의 스펙이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보면 이거 하나 로드하면 로드 타임 보세요. 로드 타임이 지금 패스트라고 나오죠. 빨리 뜰 수 있대요. 나는 라이트도 필요하고 미디엄도 필요하고 볼드도 필요해. 속도 보세요. 속도가 어떻게 돼요?
그저 그렇대요. moderate. 더 해볼까요? slow. 느리다고요. 그러면 이 폰트가 원래 레귤러였죠? 예. 레귤러에서 폰트 웨이 이거 뒤에 있는 숫자는 다 폰트 웨이트예요. 폰트를 두껍게 하고 가늘게 하는 정도인데 폰트 웨이트를 했을 때 이 고유로 가지고 있는 이 볼드와 그게 크게 차이가 없다라고 하면 얘를 로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CSS적으로도 폰트의 두께는 충분히 조절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조절한 게 폰트가 원래 가지고 있던 모양을 반영해 주는 게 있는가 하면 없는 게 있어요. 반영을 해주는 것들을 되도록이면 쓰는 게 좋아요. 그거는 이제 앞으로 폰트를 많이 쓰시면서 경험적으로 체득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하고, 자, 컬러를 쓰실 때 일단 맨 처음에 컬러를 잘 못 쓰시는 분들이 접근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무채색을 쓰는 거예요. 사이트에. 나는 색깔을 어떤 걸 써도 쓰기만 하면 촌스러워져. 그런 분 있어요. 초반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접근할 때 지금 제가 회색을 사용하고 싶으면 회색은 CCC가 회색이 나와요. 근데 이 회색은 안 이뻐요. 요거보다는 여기 언저리 지금 컬러 피커에 보면 여기 삼각형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여기 사이에 있는 회색을 쓰면 회색은 같은 회색이라도 조금 있어 보이는 회색을 쓰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 자, 그리고 여백을 충분히 잘 쓴 사이트를 쭉 검토를 하시는 게 좋고, 위계가 잘 돼 있는 사이트도 좋습니다. 지금 보면 내용은 별거 없지만 여백과 타이포그래피의 위계가 굉장히 잘 잡혀 있어요. 그리고 적절하게 선을 이용해서 내용의 구분도 잘 해주고 있고, 선을 이용해서 이렇게 잘 보여주고 있는 사이트들이 있고, 선 말고 카드 형식으로 해서 내용을 잘 구분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디자인을 하다 보면 지금은 아직 그 감이 없지만 위계를 잡으실 때 리듬을 좀 주시는 게 좋아요. 어떤 리듬이 있는 게 좋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의 공간이 얘가 만약에 높이가 40이에요. 그러면 40, 40, 뭐 60 이런 식으로 본인만의 내용을 구분하는 패턴을 만들어 놓는 것도 좋아요. 근데 우리는 이걸 편하게 하려고 이제부터 뭘 할 거냐, 가로줄을 만들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로줄에 맞춰서 리듬을 생성을 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봤고요. 이거 외에도 라인 하이트를 어떻게 줄지, 폰트는 하나하나가 어떻게 위계가 잡히는지 그런 것들도 디자인에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차차 소개를 하겠습니다. 여기 About, 홈페이지, 사인인, 사인업 해서 다운 받으셔도 되고, 그냥 여기서 이렇게 참조해서 보셔도 되고. 자, 일단 첫 페이지는 얘를 만들 겁니다. 난이도를 조금씩 올려가면서 볼게요. 이 작업할 때는 이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리드도 안 만들고 갔지만 이번엔 그리드를 만들어야 돼요. 내용의 간격이나 특히 이 부분, 요런 부분에 간격을 줄 때 이제 그리드 시스템을 쓸 거예요. 나중에 코딩할 때 프레임워크를 쓰지 않더라도 디자인할 때는 그리드를 쓰시는 게 좋다라고 했습니다. 만들어 볼까요? 포토샵을 실행을 해주시죠. 지금 다운받으신 거에는 그림 5개가 있는 게 맞아요. 저 그림 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기초 데이터를 수집했다라는 가정하에 이미지들을 이제 쓸 이미지들을 다 수집하고 내용들을 다 수집했다는 가정하에 해보겠습니다. 자, 세문서를 만들어 볼까요?